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미파이널 1회. 자, 1번부터 질문 받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4번에서 질문이요. 1번부터 4번. 자기 거 다 하세요. 자, 그 다음에 5번부터 8번이요. 몇 번? 6번이요? 자, 6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6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저는 6번이면은 학교 시험에 충분히 낼 가능성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6번 보시면, 자, 4차, 거기다가 마이너스, 자, 4k 제곱, 플러스 6의, 마이너스 6의 x 제곱, 플러스 9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잘 봅시다. 우리가 얘를 4차식이라도 말할 수 있지만, 사실 뭐라고 말하는 게 더 익숙하죠? 2차식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우린 보기차식 어떻게 푼다고 배웠었죠? x제곱을 t로 치환하자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x제곱을 만약 t로 치환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는 이제 t에 관한 2차식이 나오겠다라는 거지. 그럼 루마, 우리가 기본적인 이 2차식은 기본값 t 값이 몇 개 나온다? 2개 나오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차 방정식의 해 개수입니다. 이렇게 네모 세모 나왔다 칠게요. 그럼 내가 이거 지금 한 5번째 말하는 것 같아. 이 네모 세모의 뭐에 따라서, 부호에 따라서 실근을 몇 개 가질 수도 있고 몇 개 가질 수도 있다라고 했어. 자, 빨리빨리 암산으로 해볼게. 둘 다 만약에 부호가 플러스면 실근 몇 개 가죠? 4개. 그리고 만약에 네모 세모가 둘이 부호가 달라. 그럼 실근 몇 개? 2개. 허근 2개 같겠지. 만약에 얘네들이 부호가 음수야. 그럼 실근 몇 개 가죠? 없다. 허근을 4개 갖는다 그랬어. 그럼 지금 보면 얘들아, 너네가 방금 말한 것들 중에 얘네들이 부호가 다르면 실근을 몇 개 갖는다 그랬어? 2개 갖는다 그랬어. 그럼 우린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실근을 지금 2개 가졌으면 좋겠대. 자, 여러분 말해보세요. 얘네들이 부호가 다르다라는 건 네모와 세모의 곱은 무슨 수다? 음수다 이거든. 근데 문제가 생겼어. 얘네들이 곱해봤어. 네모랑 세모를. 그럼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9가 나오거든요. 선생님, 분명히 이 네모와 세모가 부호가 반대가 돼야 우리는 예를 들어서 x제곱은 4가 나오고 x제곱은 마사가 나와서 여기서 실근 2개가 나오고 여기서 허근 2개가 나온다고 배웠는데 문제가 생겼다 이거야. 지금 얘네들을 곱하면 플러스 9가 나온대. 그럼 정빈아, 얘네들이 곱해서 9가 나왔다라는 건 둘이 부호가 뭐 아니면 뭐야? 뿔뿔 아니면 마마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럼 일단은 이 실근 2개 갔는데 둘이 부호가 다르다라는 건 깨져버렸어. 그럼 애들이 멘붕아. 선생님 분명히 둘이 부호가 같으면 4개, 다르면 2개, 둘이 음수면 없다라고 해서 저는 얘네들이 곱한 게 음수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음수가 아니더라라는 거야. 그럼 전 이거 안 배웠어요 라고 하는데 얘들아 이런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만약에 이 2차식 있죠. t에 관한 2차식이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서 t가 뭐밖에 없죠? 별표밖에 안 나올 거야. 그러고 나서 우린 t 대신에 다시 x제곱으로 고치니까 드디어 x가 진짜 몇 개 나와? 2개밖에 안 나오지. 선생님 그러면 얘네 둘이 부호가 다르면 실근을 2개 갖는다도 말이 되지만 만약에 둘이 곱했더니 부호가 똑같이 플러스로 나온다면 이 꼴이 아니라 얘가 애초에 완전 제곱식이면 되겠군요 라는 거야. 그래서 얘네 갖다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식 2개가 만들어질 거야. 어떻게 식이 2개 만들어지겠어? t 플러스 3의 제곱도 될 수도 있고 t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도 만들 수도 있더라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얘 전개했을 때 1차항이 6t가 나오거든요. 얘는 마이너스 6t가 나오고 근데 얘가 누구랑 같아야 돼? 여기 있는 요 1차식과 개수가 똑같아야겠다라는 거지. 따라서 얘가 뭐가 될 때? 6 마이너스 4k 제곱 될 때 얘도 6 마이너스 4k 제곱 될 때 바로 저 t 값을 찾아달라라는 거지. 그럼 얘들아 우린 여기서 결국 이 t는 사라지겠지. 여기도 t가 붙어 있을 거니까. 그럼 얘는 없어져서 0이 돼버려. 그럼 k가 0이 나오거든. 근데 그 문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지? k는 0 되면 안 돼 라고 써있으니까 얘는 버리면 되겠죠. 그럼 결국 4k 제곱은 뭐가 나옵니까? 12가 나오니까 k 제곱은 3이 될 거고 따라서 k는 뭐가 나온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라는 거지. 그럼 우린 감사합니다. 둘이 곱하면 정답은 마이너스 3. 답은 5번이 나오더라 라는 거. 그래서 나는 얘들아 이거 교재가요. 부교재 우리 F반 교재는 부교재 80%에 모의고사 20% 넣은 거거든요. 근데 왜 선생님 저희 부교재 20% 어디 갔어요? 이거는 진짜 쉬운 거 다 자른 거야. 막 대표 문제, 난이도 하 이런 거 잘라내고 필수적인 것만 다 넣어놨기 때문에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사실상 부교재에 있는 문제다. 그래서 나 같으면 학교 시험에 충분히 이 6번을 낼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실근 2개가 된다고 하면 애들 대부분 둘이 부호 다를 거야 라고만 생각하고 접근했는데 둘이 곱했더니 양수 나오니까 얘가 아니라 얘가 애초에 완전 제곱식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지. 이해하셨죠? 자, 8번까지 또 질문이야. 8번 없습니까? 자, 9번부터 12번이야. 9번부터 12번 없습니까? 13번부터 16번이요. 10, 15번이요. 자, 15번 한번 가볼게. 사실 이 학교 선생님이 15번을 낼 것 같으면 난 이런 생각하고 내는 거야. 이 새끼들 중간고사 범위 다 날라갔을까? 라는 생각으로 내 생각이 15번 낼 수도 있어. 자, 일단 우리가 X세제곱이 1이 나오면 암묵적으로 밑에 항상 써놔야 되는 게 뭐야? 아, 오메가 3승은 1이고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고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1이다. 이런 것들 그냥 머릿속에 후두두두두 생각나야 된다 그랬어. 여기다가 다 바 붙인 것도 똑같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오메가의 몇 승? 10승. 에다가 오메가 20승을 빼주고 오메가 30승을 더해준 다음에 A를 더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얘를 제곱했더니 음의 실수가 나왔다라는 거죠. 혹시 중간고사 범위 기억나요? 우리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음의 실수 나왔어. 우리 지구상에 있는 어떤 수를 제곱하면 양수밖에 안 된다는 게 가장 기본 원칙인데 얘는 제곱했더니 음수 나왔어. 그럼 바로 요 안에 있는 놈이 누구면 되지? 그렇지. 얘가 순어수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내 눈에 순어수라고 하기에는 i가 안 보이죠? 왜 안 보이겠어? 아직은 얘를 오메가라고 표현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를 먼저 식을 이쁘게 바꿔보면 오메가 3승이 1이니까 얘는 오메가라고 쓸 수 있고 얘는 오메가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얘는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고 a라고 쓸 수 있겠다라는 거지. 그리고 얘 한 번 더 바꿔볼게. 여기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플러스 1이랑 똑같으니까 오메가와 오메가 더해서 2오메가 여기 플러스 1과 플러스 1 더해서 2 그리고 a를 제곱했더니 지금 음의 실수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지. 그럼 아직까지도 여기까지 식을 써도 아직은 허수가 안 보여. 왜? 우리가 직접 이 오메가를 구해봐야겠다라는 거지. 근데 오메가는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오긴? 여기서 나오겠지. 얘 자체가 x-1에다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니까 여기서 바로 오메가가 나온다. 그럼 근의 공식 써볼까요? 오메가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루트 3i라고 쓸 수 있더라라는 거지. 그럼 이제 여기서 오메가 대신에 얘를 한번 투입해보자 이거야. 자, 투입하면 이 식이 다시 어떻게 되는지 볼게. 자, 암산 좀 할게. 거기다 2 곱해달래. 2 곱하고 그럼 얘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지. 마이너스 1에다가 2 더하니까 1 나오고 그리고 a는 원래 있었고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나오더라라는 거야. 선생님 이제 저는 됐습니다. 왜? 아까 선생님이 여기가 순어수여야 제곱했을 때 음의 실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얘가 순어수가 되려면 요 실수 부분이 없어져야겠네요. 따라서 여기서 a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답이 나오더라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중간고사 범위와 기말고사 범위의 딱 콜라보레이션 문제예요. 이런 것도 사실 되게 좋아하잖아. 학교 선생님이 야 기말고사 볼 거야 라고 해서 무조건 뒤에 것만 낸다는 보장은 없어. 앞에 거를 살짝 접목시킬 수도 있겠죠. 자, 다음 또 16번까지 없어요? 17번부터 20번 없습니까? 21번부터 24번 24번이요? 자, 24번 한번 가볼까요? 24번이요? 24번은 누구야? 나한테 따로 해줘. 이거는 솔직히 쉬운 거니까. 자, 그 다음에 24번까지 없어요? 22번이요? 자, 22번 손 들어볼까? 근데 22번은 힌트만 주고 넘어가도 되죠. 위에는 y는으로 고쳐서 밑에다 넣어야겠죠. 근데 그럼 x에 관한 몇 차식 나와? 2차식 나오니까 판별식은 존재해야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끝. 자, 다음 25번, 26번 질문이요. 27번부터 30번 질문이요. 28번이요? 아, 28번에 답 마3. 다음 또 27번 질문이에요. 혹시 그 맨 앞에 3차예요. 맨 앞에 3차입니다. x 세제곱이에요. 맨 앞에.
그러면 2 넣으면 바로 인수분해 K가 구해지죠. 그러면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자, 다음 또. 없어요? 야, 너네 30번 잘했어? 30번, 나 하나 궁금한 게 이게 30번이 답이 3번도 되고 5번도 될 텐데. 근데 너네 거기서 어떻게 딱 3번이라고 골라냈어? 난 그게 좀 궁금해. 얘들아, 혹시 30번 문제 풀어보셨어요? K값 2개 나오죠? 하나밖에 안 나와요? 10이랑 0밖에 안 나와요. 10이랑. 아, 0 나와요? 10이랑 20 나오지 않아요? 아닌가? 2개 나온 사람, K. 어. 아, 2개인데 하나가 여기 없어? 그럼 내가 궁금한 거. 왜 그 중에 하나는 왜 안 돼? 자, 물어볼게. 자, 12번 한번 같이, 아니, 30번 한번 접근해 볼게. 30번을 풀면 어제 이제 APFA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선생님 이거 K값 2개 나와요. 근데 여기서 어떤 K가 맞는지 몰라요. 사실 제가 하나를 K를 구한 다음에 보기를 봤더니 있어서 걔를 체크해서 맞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단답형이었으면 K값이 2개인데 그 둘 중에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라고 물어봤던 문제 중에 하나였거든. 자, 우선 여러분들 30번 보면 내가 말했지. 2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정식은 무슨 풀이밖에 없다 그랬지? 너네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건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 될 거야. 그래서 아마 위의 식이 인수분해 돼서 그 식을 밑에다 넣었을 거예요. 그래서 1번. 자, 위에 거 인수분해 해보면 2x,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플러스 xy니까 플러스 y, 마이너스 y. 이렇게 돼서 1번은 y가 2x일 때, 2번은 y가 마이너스 x일 때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 봄이나 혹시 y가 2x면 k가 뭐 나와? k가? 안 나와? 자, 이거 k 뭐 나와 얘들아? y는 2x 하면? 서진아? 2? 얘가 2 나온대? 그럼 여기서 알파가 뭐 나와? 아니, 맞췄을 거 아니야. 얘들 풀었을 거 아니야. 2? 베타는 이렇게 나오고,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k 값이 뭐 나와? 5? 알파는? 알파 마이너스 2? 1? 베타는? 베타 뭐 나와? 얘들아 문제 풀었지? 좀 이따 체크검사 좀 하자. 베타 뭐 나와? 1? 이렇게 나온대. 자, 그럼 얘들아 가볼게. 1 나와? 자, 가볼게. 그럼 얘는 지금 뭐 1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제. 어떤 애는? 걔가 틀린 건가? 아무튼. 자, 그럼 얘들아 궁금한 게, 만약에 얘가 단답형이었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두 세트가 있었을 텐데, 왜 얘라고 답을 단정 지었어요? 그냥 보기에 있어서? 그럼 이제 학교 시험에서 이거 학교 선생님이 꼬아서 내는 순간 이제 작살 나는 거지, 뭐. 모두 고르시오 했으면 얘네 둘 다 적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왜 얘는 되고 얘는 왜 안 되냐 이걸 몰랐을 거야. 자, 가볼게. 자, 이게 K값 알파 베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이 세 개가 다 중요한 건 맞긴 맞지만 사실 이 K값 얘 때문에 하나가 되고 하나가 안 돼요.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걸? 자, 여러분들 1번 식이 인수분해 되면 이 식을 어디다 넣었죠? 두 번째 식에다 넣었을 거야. 자, 두 번째 식에 넣어볼게. 밑에다가 x제곱 y 대신에 얘 넣으면 마이너스 4x 거기다가 플러스 6 마이너스 k는 0이 됐을 거고 이 식도 밑에 2번에다 넣었겠죠? x제곱 그 다음 플러스 2x 플러스 6 마이너스 k는 0이 나왔을 거야. 그럼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제 너네들한테 말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문제가 해가 몇 쌍이어야 된대요? 오직 한 쌍이래요. 얘들아, 해가 오직 한 쌍이라는 건 뭐냐면 혹시 여기서 해가 하나 나오면 여긴 해가 나오면 안 돼요. 그쵸? 그리고 만약에 해가 여기서 한 쌍이 나오면 여기선 절대 해가 나오면 안 돼요. 만약에 여기도 해가 나오고 얘도 해가 나오면 전체는 해가 몇 쌍이 돼버려요? 두 쌍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판별식을 써보자 이거야. 판별식을 써보면 b제곱 짝수공식 쓸게요. 마이너스 ac 이렇게 쓰겠죠. 그럼 얘는 다시 쓰면 k-2가 나와요. 앞에 건 판별식이. 뒤에 거 판별식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ac니까 k-5가 나올 거예요. 그럼 자, 이제 제가 물어볼게요. 첫 번째, 선생님. k가 2면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말해보세요. k가 2면 얘는 뭐 나오죠? 판별식이? 0 나오면 순서쌍이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죠. 근데 여기다 2 넣으면 얘는 뭐 나와요? 판별식이? 음수죠. 여기선 한 쌍이 나오는데 여긴 허근이 나오니까 이 전체는 몇 쌍이라고 말할 수 있어? 한 쌍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정답이에요. 선생님, 그럼 만약에 5 넣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기가 양수니까 여기 몇 쌍 나와요? 두 쌍 나와요. 근데 여기 판별식이 0되니까 몇 쌍 나와요? 한 쌍 나오죠. 그럼 얘는 해가 몇 개입니까? 3개라고 말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제껴진 거예요. 아셨죠? 제발 공부할 때 이거 너네 학교 그 고난도에 있는 거야. 제발 이거 학교 선생님이 꼬아서 낼 것 같으면 단답형으로 딱 주고, 아니면 객관식인데 말 그대로 이 K값 둘 다 만족하는 거 아마 보기에 다 넣어놨을 거야. 얘가 지금 만약에 제대로 구한 거라고 하면 얘는 0이 나오겠지. 그럼 만약에 보기에 0도 있었고 얘처럼 12도 있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멘붕이 왔겠지. 뭐가 맞는 거지? 0이야 12야 고민됐을 거야. 그때는 이 식을 밑에 식에다 넣었을 때 나오는 판별식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나중에 요거 진중모에 꼬아서 낼게요. 자, 다음 또 30번까지 없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수준별 가보도록 할게요. 31번부터 32번 질문이요. 32번까지. 넣었어요? 33번부터 34번이요. 33번? 자, 33번을 질문하신 분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그냥 글 길어서 틀리는 친구들이야. 문해력이 딸려서 그런 거거든. 국어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제가 33번을 진짜 간단하게 그냥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1부터 숫자가 몇 가지 있대요? 10가지 있대요. 근데 제가 여기에 손을 5번 넣었다 뺄 거예요. 그래서 공을 하나씩 갖고 나올게요. 그래서 첫 번째 뽑은 수, 두 번째 뽑은 수, 세 번째 뽑은 수, 네 번째 뽑은 수, 5번째 뽑은 수래. 그래서 이 5개를 뽑고 나니까 이 5개 중 가장 큰 숫자가 몇이었다? 8. 가장 작은 숫자가 몇이었다? 2.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1부터 10 중에서 2랑 8은 뽑혔으니까 제일 작은 수가 2라는 건 1을 뽑히면 돼야 안 돼요? 그 다음 9랑 10은요? 안 되죠. 그럼 내가 추가적으로 3개를 더 뽑을 수 있는 숫자는 뭐랑 뭐밖에 없어요? 3, 4, 5, 6, 7 이렇게 5개밖에 없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 잘 보세요. 너네 손에 8이랑 2라는 공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5개 중에 3개를 더 뽑아서 지금 저기 자리에다 놔야 돼요. 자, 그럼 물어볼게. 문제를 읽어보면 내가 숫자를 뽑은 순서대로 크기대로 나열한 거니 그냥 처음에 뽑은 공, 두 번째 뽑은 공이라고만 말했니? 그냥 처음에 뽑은 공, 두 번째 뽑은 공이야. 그럼 순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왜죠? 처음에 8 나온 거랑 두 번째 8 나온 거는 다른 경우로 봐줘야 되거든. 이해 가십니까? 아, 얘들아, 얘를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무조건 몇 가지밖에 없겠어. 한 가지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손을 넣어서 2, 8 나올 수도 있고 8, 2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처음에 8 뽑은 것과 처음에 2 뽑은 건 다른 경우잖아. 그럼 이제 시작할게. 선생님, 5개의 공 중에서요. 2개를 뽑아서 8이랑 2를 부여할게요. 그래서 뭐라고 쓸 수 있어? OP2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진짜 2고요. 얘가 8, 2라고 할게요. 그냥 내 마음대로. 자, 그리고 성윤아, 이제 숫자 몇 개 남았지? 그리고 내가 필요한 숫자는 몇 개지? 그러면 서로 다른 몇 개의 숫자에서 몇 개를 뽑아서 3개를 뽑아서 또 일렬로 나열하면 되겠죠. 그럼 OP3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5 곱하기 4에다가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니까 5가 몇 개? 2개. 2가 몇 개? 4개. 3이 몇 개? 1개. 그래서 2, 4, 1 더한 정답은 7.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문제는 되게 길고 복잡해 보였는데 풀이는 되게 간단했습니다. 학교 선생님 또 바꿀 수도 있겠죠. 나중에 가면 이 맥스와 미니멈을 숫자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개수 늘릴 거고 아주 다양하게 바꿀 수도 있죠. 자, 다음 또 34번은 안 해도 됩니까? 너네 34번은 공식, 34번은 공식이에요, 여러분들. 공식.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각형을 만들고 싶대. 예를 들어서. 그럼 무조건 찐따 같은 사각형까지 포함하면 그냥 4개 고르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그럼 무조건 사각형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사각형. 하나, 둘, 셋, 넷. 무조건 사각형 모양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 이 정답이 일단 얘는 점이 몇 개 있어요? 14개 있으니까 만약에 14개 중에 4개를 뽑으면 일이 커져요. 왜? 이건 지구상에 이 원에서 존재하는 모든 사각형을 다 뽑은 거예요. 근데 이 사각형 안에서 콕 찍어가지고 직사각형만 골랐으면 좋겠대. 자, 근데 애들이 직사각형을 뽑으려면 선생님 어떻게 뽑아야 돼요? 라고 많이 질문하는데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직사각형의 예시. 자, 지금 이렇게 점이 있어요. 8개가 있다고 칠게요.
제가 직사각형 하나만 그려볼게. 직사각형 하나 그려보면 요렇게 그릴 수 있어요. 자, 이게 직사각형이죠. 하나 더. 얘가 직사각형이에요. 근데 그러면 제가 지금 두 개의 직사각형을 그렸는데 이 두 개의 직사각형을 고르려면 어떻게 골라야지 이게 사각형이 아니라 찐따 같은 사각형이 아니라 완벽하게 이쁜 직사각형이 찾아지냐라고 봤더니 잘 봐. 첫 번째 직사각형이 요 파란 색깔 보시고 요 파란색 선들 보세요. 이 파란색들이 알고 봤더니 원의 뭐죠? 지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기한 게 뭐냐면 너네들이 지름이 이게 총 점이 8개면 지름이 4개 나올 거예요. 4세트. 지름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 4개 중에 지름을 2개 선택하잖아요. 그 지름이 선택된 점들을 이으면 직사각형이 나와요. 무조건. 잘 보세요. 여기서도 아무거나 뭐라 그래야 돼? 지름 2개 선택해 볼게. 나 이거랑 지름 이거 선택해 볼게. 그러면 그 선을 이어보면 직사각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해 가셨습니까? 따라서 선생님 직사각형만 찾아달라는 건 무조건 공식입니다. 지름의 개수 C, 2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점이 14개 있으니까 지름은 7개 있겠죠. 7세트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7C2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요거 틀리시면 안 돼요. 34번. 그리고 오늘 주제별 수업의 다음 시간에 아마 이것보다 더 복잡한 이 안에서 예각 삼각형, 이 안에서 둔각 삼각형 찾는 것까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자, 다음 또 34번까지 없습니까? 자, 다음 35, 36 질문이요. 35번이요. 자, 35번 봐볼게. 졸지 마세요. 졸리면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랬어. 자, 35번 보면 이게 원래는 모의고사 문제인데요. 이게 변형이 된 거야. 이게 훨씬 쉽게. 이거는 얘들아, 제가요. 문제를 엄청나게 복잡하게 바꿔도 푸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과정을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지금 이렇게 사각형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 놓고 저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선 하나 더 그려야겠네. 저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무슨 사각형?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를 세워달래. 그럼 얘들아, 이걸 언제 하나하나 일일이 다 세냐 이거야. 직사각형 세기 어렵다 이거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얘들아, 사각형이라는 건 세로선 2개와 가로선 2개가 있으면 만들어져요. 맞죠? 저 논리를 그대로 저기다 접목시켜 볼게. 자, 너네 눈에 보이는 가로선이 하나, 둘, 요렇게 셋,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각형을 만들 때 필요한 가로선은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 중에 2개를 선택해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세로선만 잘 선택해주면 사각형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가정을 할 수 있냐면 선생님 제가요 1번과 2번 가로선을 선택했어요. 제가요 2번하고 3번 가로선을 선택했어요. 제가요 1번하고 3번을 선택했어요. 라고 가정하에 시작해 볼게요. 그럼 정빈아 시작할게. 1번과 2번 가로선을 선택했어. 너는 지금 가로를 만들었어. 그럼 여기에 이제 누구만 선택하면 사각형이 만들어져? 정빈아? 세로겠지? 세로만 잘 선택하면 사각형이 만들어질 거야. 그럼 자, 여기 1번과 2번에서 2번 가로선 사이에 존재하는 세로선은 몇 개가 있죠? 하나, 둘, 셋, 4개가 있을 거야. 따라서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면 사각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몇 개? 6개가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정사각형까지 포함한 개수입니다. 이 안에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사각형의 개수를 다 구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선생님 2번과 3번을 가로선을 선택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네요. 그래서 6개 중에 2개 선택할게요. 그래서 얘는 15개가 될 거예요. 마지막, 선생님 제가 1번하고 3번을 선택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여기 선택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여기 선택하면 위에 가로가 없기 때문에 사각형을 못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똑같이 4개 중에 2개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게 답이 아니야. 왜? 내가 말했지만 이건 정사각형을 포함한 개수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1번과 2번 여기서 존재하는 정사각형의 개수 다 뺄게요. 하나, 둘, 셋. 그래서 3개를 빼주면 되겠네. 그래서 얘는 3개. 자, 2번과 3번에서 존재하는 정사각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 5개 빼줄게. 그래서 얘는 10개. 자,
1, 3번 조심하셔야 돼요. 1, 3번을 가끔가다 어떻게 세는 친구들이 있냐면 여기서 존재하는 모든 정사각형을 빼야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 여기서 8개 빼는 친구도 있어. 그럼 벌써 음수게 나오지. 그럼 잘못된 거겠지. 근데 왜 얘는 8개가 아니에요? 1번과 3번을 이미 선택했으니까 얘와 얘로 만들 수 있는 이만한 정사각형 2개만 셀 수 있더라. 그래서 얘는 2개를 빼줘야 돼. 그래서 얘는 4개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한 정답은 17개. 이렇게 답이 되겠죠. 답은 몇 번? 2번이 바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 저 질문이 있는데 학교 시험에서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이걸 무조건 변형해서 내고 싶대. 그럼 가끔가다 이렇게 변형하시는 선생님들이 있거든. 이게 길이가 들쭉날쭉 만드는 선생님들이 있어. 이렇게. 뭐 이렇게 만드는 선생님들이 있어. 그래도 똑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가로선 1번, 가로선 2번, 가로선 3번, 가로선 4번, 가로선 5번.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 내가 1, 2번 선택했으면 몇 시 2, 1, 3번 선택했으면 몇 시 2, 1, 4번 선택했으면 1, 4번이면 여기까지밖에 안 되겠지? 몇 시 2, 1, 5번 선택하면 몇 시 2. 다 끝났으면 이제 2, 3번 선택했으면 몇 시 2, 2, 4번 선택했으면 몇 시 2. 이걸 다 개수를 세주시면 된다. 아셨죠? 자, 다음 또 36번까지 없습니까? 자, 37번이랑 38번 중에 질문. 39, 40. 39요? 근데 39 F반 애들 너 나랑 이거 하지 않았나? 너무하네. 내가 그때 자세하게 다 했었던 것 같은데. 졸리면 일어나서 수업 들으세요. 세미파이널은 시간이 아깝잖아, 얘들아. 저랑 얼굴 5번 보면 기말고사예요. 오늘까지 포함해서 6번이더라고. 자, 39번 가볼게. 다른 과목 하고 있죠? 다른 과목들 해야 돼, 얘들아. 온라인 독서실 들어와라. 좋은 말 할 때. 내 생각에 온라인 독서실 안 들어오고 집에서 공부하는 학생 내 생각에 없다에 내가 한 표 걸게. 연서야, 어제 몇 시에 잤어? 아시지? 연서. 뭐 하다가? 대답을 못 하네. 그럼 핸드폰이야. 100%겠지.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39번 보면 제가 3차식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몇 번 인수분해 된다? 한 번은 인수분해 될 거야. 그래서 뭐 넣으면 0 나오죠? 또도도도 넣어보면 마이너스 1인가요? 마이너스 1이야? 1이야? 마이너스 1? 그럼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네. 자, 그럼 x제곱 플러스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의 x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맨 마지막이 4a니까 플러스 4a 이렇게 될 거야. 자, 여기서 근이 알파, 베타, 감마가 나왔대. 근데 여기서 벌써 0 되는 값이 하나 나왔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뭔지 모르겠지만 네모랑 세모가 나왔다고 칠게. 자, 그럼 내가 물어볼 거 있어. 얘들아, 이 3차식은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갖고 있다 그랬고 마이너스 1과 네모, 세모가 나왔거든? 그럼 궁금한 게 누가 마이너스 1이야, 성윤아? 알파, 베타, 감마 중에 누가 마이너스 1이야? 모르지. 모르니까 그 모르는 걸 그대로 풀이로 적용시켜야 돼. 뭐냐? 선생님, 저는 얘가 알파일 수도 있고 베타일 수도 있고 감마일 수도 있으니까요. 1번, 알파가 마이너스 1이라면 2번, 베타가 마이너스 1이라면 3번, 감마가 마이너스 1이라면 이라고 가정하고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럼 자, 이제 가볼게요. 얘들아,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서 베타랑 감마가 나온다는 소리거든. 근데 문제에서 알파랑 감마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4래. 그럼 봄이나 감마가 무조건 뭐여야 돼? 4라는 거지. 자, 우리 찾았어. 알파랑 감마를. 그럼 내가 또 하나 물어볼게. 여기가 알파면 여기서 베타 감마가 나오는데 감마가 나왔거든. 그럼 우리 이 감마를 이 2차식에 뭐라고 말하죠? 한 글자로? 근이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럼 우리 근은 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되지? 0이 나와야겠지. 그래서 4를 한번 넣어보자 이거야. 4를 넣어보면 16 마이너스 4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a는 0이 나와야 되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없어져서 a 제곱은 뭐가 나오더라? 4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여기서 a 값이 2개가 나온다. 이해 가십니까? 근데요, a 값이 2개인데 혹시 둘 다 답인가요? 라고 하기에는 조금 위험해. 그래서 우리 한번 이 a-2랑 2를 한번 대입해 볼게. 자, 가볼게. 자, a에다 2 넣었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은 0.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무조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x가 4 또는 2가 나와.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 얘 뭐라고 지칭했죠? 감마라고 지칭했어. 그럼 얘는 무조건 누구여야 돼요? 베타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 가요, 여러분들? 근데 문제 한번 다시 읽어봐.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 알파, 베타, 감마 순으로 크기가 돼야 된대. 알파, 베타, 감마. 크기 순으로 됐어요? 안 됐어? 마이너스 1, 2, 4 말 되지 않아? 말 되지? 그러면 A는 2여도 상관없다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근데 선생님, 그럼 마이너스 2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자, 마이너스 2 한번 넣어볼게. 마이너스 2 넣어보면 4, 마이너스 2 넣으면 플러스 2A 제곱, 플러스, 아이고, A 대신에 넣어야 되지. X 제곱, 마이너스 2 넣으면 마 4에다가 플러스 2X, 마이너스 2X, 거기다가 마이너스 8은 0. 그럼 얘도 인수분해가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되고, 4는 나왔으니까.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가 4랑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얘를 감마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알파거든요. 베타거든요. 자, 물어볼게요. 알파, 베타, 감마, 순으로 크기가 돼요? 안 되죠? 얘가 마이너스 2잖아요. 어떻게 더 작잖아, 베타가. 그래서 마이너스 2는 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모의고사예요, 이거. 자, 가볼게요. 베타가 마이너스 1이래요. 자, 얘들아, 얘가 베타가 돼버렸어. 그럼 여기서 누가 나온다는 거야? 알파랑 감마겠죠. 그럼 알파랑 감마가 결국 마사라고 했는데, 봄이나, 얘가 베타면 여기서 나오는 근이 알파랑 감마인데 두 근의 곱을 알려줬거든? 그럼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곱이 뭐지? 그냥 4a지. 2차식이니까. 따라서 a는 뭐가 돼? 오케이. 이것도 답이라고 하면 안 돼요. 고정 작업해야 돼요.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요. 넣어보면 x제곱 없어져서 마이너스 4는 0이 나와요. 그래서 x제곱은 4니까 여기서 x는 2랑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근데 아까 우리 뭐라 그랬죠? 알파 어딨어? 여기서 지정해줘야겠지? 알파, 베타, 감마 라고 하면 아무 문제 없이 크기 순이 돼요. 오케이. 얘도 답이 되겠네요. 끝. 이제 누구 남았죠? 얘 남았죠? 얘는 그냥 바로 답 나와요. 얘 왜 바로 답 나오냐면 알파, 감마가 마사라 그랬거든요. 근데 감마가 마이너스 1이면 알파가 4예요. 알파, 베타, 감마 순으로 돼야 되는데 얘가 4고요. 얘가 마이너스 1이에요. 말 안 되죠? 그럼 얘는 따질 필요도 없었다.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과 2를 더한 1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좀 어려웠죠? 근데 이거 39번이 웬만해서 잘 봐 얘들아. 위에 모의고사를 보면 고2 것도 있고 고3 것도 있어. 근데 얘는 작년 심지어 6월 모평 20번이야. 그래서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너네 이대부고는 항상 4년치 보잖아. 이대부고는 무조건 4년치 모의고사를 보거든. 아마 이 문제는 다 따끈따끈하게 시중에 파는 모든 문제집에 다 있어. 그래서 요거는 학교 선생님이 볼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잘 봐뒀으면 좋겠어. 자, 다음 또 없으면 41, 42 40 1, 2 둘 다 해야 되지. 근데 42번은 솔직히 조금 쉬운데. 얘들아, 우리 졸리면 하는 짓 있잖아. 졸리면 빨리 손바닥을 부딪히면서 잠 깨려고 노력하세요. 알려줬잖아. 그러면 잠 깬다고. 왜 잠을 안 깨고 자려고 하지? 신기하네. 야, 선생님 여기서 12시 반에 집에 가면 못해도 한 1시 10분 정도 돼. 선생님이 여기 온라인 독서실 끄고 집에 가잖아, 바로. 들어와 봤지? 내가 갈 때 얼마나 격하게 반응해 주는지. 손을 들면서 안녕, 안녕 하면서 방송 꺼지기 전까지 손 흔들어 주잖아. 하긴 너네들도 학교 가지. 자, 갈게. 41번. 가보자. 41번 한번 손 들어볼래? 별로 없네, 생각보다. 자, 41번 가볼게. px가 3차식인데 얘가 0 되는 값이 3개 나온대. 그걸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게. 근데 얘들아, 하나는 실근이래. 그럼 내 마음대로 얘 실근으로 할게. 그리고 얘네 둘을 허근이라고 할게. 오케이, 통과. 이해 안 되면 바로 멈춰. 자, 근데 얘들아, 우리가
실근이 됐든 허근이 됐든 뒤에 근자가 붙으면 대입할 수 있으니까 P알파도 0이고 P베타도 0이고 P감마도 0이라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2차 방정식 중간고사 때부터 친숙히 들어오던 거야.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P 3x 플러스 1인가 마이너스 1인가? 3x 마이너스 1이 0 되는 값을 찾아달래. 그럼 얘들아, 얘가 0 되려면 결국엔 요 안에 있는 값이 뭐면 돼? 알파거나 베타거나 감마면 돼. 왜? P알파가 0, P베타가 0, P감마가 0이니까. 그 말은 즉슨 3x 마이너스 1이 알파거나 베타거나 감마면 되니까 여기서 x 값이 찾아지더라. 3분의 알파 플러스 1, 3분의 베타 플러스 1, 3분의 감마 플러스 1이라고. 여기까지 이해하는 거 어렵진 않죠. 근데 봄이나 우리 알파가 무슨 근이랬지? 실근에다 1 더하면 무슨 근? 실근. 실근에다가 1 더했고 그걸 3으로 나눠도 무슨 근? 그럼 얘가 실근이야. 한 번 실근은 영원한 실근이야. 그래서 얘는 실근이야. 하지만 베타와 감마는 애초에 태생이 허근이었으니까 거기다 별짓을 다 해도 허근이야. 자, 이제 시작해 볼게. 문제가 베타 감마를 뭐 한 거는 몇이래? 둘이 곱한 것은 5래. 그래서 베타 감마는 5야. 그리고 여기서 나온 두 허근의 합은 몇이래? 2래. 선생님, 그럼 여기서 3 곱하고 2 넘기니까 4가 돼서 베타 플러스 감마는 몇이다? 4군요. 라는 것도 찾았어. 근데 선생님, 저 알파 못 찾았어요. 아니지. 이놈의 유일한 실근이 0이래. 그럼 얘가 0이라는 거네. 알파는 마이너스 1이네. 오케이. 알파, 베타, 감마 다 찾았어. 근데 또 여기다 이런 짓 하면 안 돼? 선생님, 전 베타랑 감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얘를 베타 눈으로 정리해서 여기다 넣으면 안 돼? 왜지? 우리 베타, 감마가 무슨 근이랬어? 허근이라고 그랬으니까 사실상 이 베타랑 감마는 I를 가진 채로 나올 거야. 그거 굳이 구할 필요는 없어. 근데 문제가 알파와 베타와 감마를 근으로 갖는 3차식을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까 자, 찾을게. PX는 집중해라. 자, 알파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를 근으로 가질 거고. 근데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찾아요? 근과계수의 관계 쓸 수 있죠. 합이 4니까 마이너스 4x. 두근의 곱이 5니까 플러스 5라고 식을 세울 수 있겠다. 결국 이거 전기한 게 ABC를 찾는데 항등식이다라는 거지. 끝났지. 자, 42번 가볼게. 자, 42번 보시면 이거 맞으신 분 손. 오히려 또 맞은 학생이 적네, 42번. 왜 그랬지? 자, 42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몇 번은 인수분해야 된다? 한 번. 자, 뭐 넣으면 0 나와요? 여러분들? 1. 그래서 인수분해 시작했을 거야. 너네가 시야가 좁아서 그래. 왜냐면 여기까지는 되게 잘했어. 그래 놓고 여기서 허근 나온다는 것도 잘 찾았고 여기서 여기까지 쓴 학생들 대부분일 거야. 혹시 틀린 사람 중에 자긴 여기까지는 썼다. 그치? 근데 그래 놓고 갑자기 문제가 원했던 게 오메가 바에서 오메가를 뺀 거를 n승 해달래. 그랬더니 그게 256? 그럼 얘는 2의 8승이야. 그래 놓고 애들이 이거 몰라요. 이래 놓고 뭐 하냐면 여기다 2 넣어요. 그럼 2 빼기 오메가를 못 구해요. 당황해요. 답이 안 나와요. 이럴 땐 얘들아 시야가 좁아서 그런데 잘 봐. 얘도 2거든? 얘도 2고. 맞아? 그럼 얘네 둘은 무슨 값이야? 같은 값이네? 그래서 얘네 둘이 같다고 더 볼게. 그럼 이 오메가가 반대로 넘어가요. 내가 찾는 거네. 그래서 너무 쉽게 오메가 바가 나와요. 요거 찾아달라는 거죠. 도대체 오메가 바를 몇 승해야 2의 8승이 되냐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선생님, 근데요, 오메가 바를 모르잖아요. 아니지. 오메가 바는 여기서 근의 공식을 통해서 찾을 수 있죠. 근의 공식 써볼까요? 짝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1 마이너스 ac니까 너무 이쁘게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질문한다. 선생님, 그럼 얘가 1 플러스 i예요? 1 마이너스 i예요? 이걸 되게 많이 물어봐. 근데 얘들아,
어차피 8승이면 짝수승이거든. 여기 플러스 i가 오든 마이너스 i가 오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편한 1 플러스 i의 n승이 2의 8승 되는 거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볼게. 우리 요거 제곱하면 뭐 나오죠? 2i 나와요. 얘를 또 제곱하면 뭐 나오죠? 마이너스 4 나와요. 그럼 얘를 또 제곱하면 뭐 나오죠? 16 나와요. 얘를 드디어 제곱하면 뭐 나오죠? 2의 8승 256이 나와요. 그럼 잘 보세요. 얘를 제곱했죠. 2승. 한 번 더 했으니까 4승. 한 번 더 했으니까 몇 승? 8승. 한 번 더 했으니까 몇 승? 16승. n은 16. 끝났죠. 이렇게 쉽게 찾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 두 개까지는 잘 찾았어. 그래 놓고 이제 여기 모양 바꿀 때 조금 멘붕이 왔던 것 같아. 그래서 여기다는 2는 잘 넣었어. 근데 2 빼기 오메가. 근데 선생님, 저는 만약에 학교 시험에서 얘네들이 같다는 게 안 보였으면 우리는 또 보험책이 있어야 되잖아. 여기까지는 같다 이거야. 근데 우린 보험도 드러나야지 어떻게. 학교 시험에서 여기까지 갔는데 시간을 한 5분 정도 남았어. 그럼 아직은 이 문제에 더 투자할 가치가 있겠지. 그럴 땐 빨리 어떻게 해야 돼? 결국 오메가가 여기다 넣으면 0 될 거 아니야. 그럼 결국 여기다 오메가를 넣어보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이렇게. 그럼 우린 감사합니다 하고 2 빼기 오메가, 여기서 빼기 오메가를 얘한테 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그래서 2 빼기 오메가 대신에 얘를 반대로 넘겨서 뭔가 이 식을 또 만들려고 노력을 하면 돼. 이해하셨습니까? 자, 다음 또 42번까지 없어요? 자, 43번이랑 44번 둘 다죠? 둘 다. 힘내줘, 조금만. 난이도 쉬운 거부터 할게. 44번부터. 얘들아, 훨씬 쉬워. 43번이 진짜 어려워. 43번 한참 걸려. 그래서 44번이 훨씬 쉬워요. 내가 너네들 경순조를 안 했다 보니까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선생님은 항상 경순조 풀 때 명령체를 한다 그랬어. 명령체. 자, 갈게.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일단 항상 이웃해서 앉으래. 붙여버렸어, 테이프로. 두 분 떨어지시면 안 돼. 그 다음에 아이랑 아빠랑 엄마가 있었어. 근데 아이 혼자 앉으면 큰일 난대. 아이 양옆에나 한쪽에는 무조건 엄마가 또는 아빠가 앉아 있어야 돼.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아이 옆에 아빠와 엄마가 둘 중에 한 분은 붙어 있어야 돼. 둘 다 붙어 있어도 돼. 그럼 다시 말하면 뭐지? 아이 옆에 빈자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둘 다 떨어져서 앉으면 안 된다는 거지. 아이만 혼자 덩그러니. 그럼 위험해져. 자, 지금 시작할게. 얘들아,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 아빠, 엄마 중에 그럼 누가 문제일 것 같아? 누구 때문에 자꾸 이건 뭔가 경우의 수가 달라질 것 같아? 아이겠지. 왜? 아이가 어디 앉냐에 따라서 또 그 사람 앞에는 아무도 앉지 말래. 앞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나는 첫 번째, 아이가 여기 앉으면 어떡하니? 그럼 여긴 빈자리로 만들어야 돼, 강제로. 됐습니까? 자, 됐어? 자, 이제 나 명령체 쓴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 앞줄에 이제 앉으세요. 앉고 싶은데. 그럼 첫 번째,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기 앉을래? 여기 앉을래? 여기 앉을래? 몇 가지가 존재합니까? 3가지가 존재해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기 앉기로 하면 자리 바꿀 수도 있어. 곱하기 몇? 2. 그래서 여긴 6가지가 나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앉는 경우의 수는. 이해 가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빠랑 엄마는 아이가 여기 앉았으니까 무조건 둘 중에 한 분은 여기 앉아줘야 돼. 그래서 아빠랑 엄마랑 얘기하겠지? 누가 앉을래? 내가 앉을까? 당신이 앉을래? 그럼 여기 몇 가지? 2가지가 있을 거야. 그래서 아빠가 진짜 앉았어. 그럼 이제 엄마는 어때? 자유야. 아무 데서나 가서 앉아도 돼. 그럼 몇 가지? 3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6가지가 나와. 그럼 동시에 앉으실 거니까 얘는 36가지가 나오겠지. 이해 가십니까? 그럼 내가 이제 너네들한테 물어볼게. 센스가 있는지. 아이가 저 맨 앞에 앉았을 때랑 아이가 어디 앉았을 때랑 경우의 수가 똑같을까? 맨 뒤에. 그치. 아이가 여기 앉을 때도 똑같은 경우의 수야. 앞에 자리 못 앉고 여긴 엄마 또는 아빠만 앉을 거고. 그래서 얘는 곱하기면 2. 그래서 일단 72가지가 나와. 그럼 이제 내가 아이한테 그러는 거야. 자, 이제 너 양쪽 끝에 앉지 마. 안 보이잖아? 그럼 너는 이제부터 다른 데 앉을 거야. 그래서 어디 앉을 거냐면 아이가 어중간하게
여기 앉기로 했어, 아이가. 그럼 여긴 빈자리지. 자, 그 다음 내가 이러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 자, 저기 앉으세요. A열에.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단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몇 개? 2개겠지. 그럼 2개 곱하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기 앉기로 했는데 자리 바꿀 수도 있어. 몇 가지? 2가지. 그래서 얘는 4가지. 됐습니까? 자, 이제 아빠랑 엄마한테 앉으라고 할 거야. 자, 아빠, 엄마 일로 오세요. 저기 아이 혼자 앉으면 안 돼요. 위험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뭐 양쪽에 앉든가, 엄마만 앉든가, 아빠만 앉든가, 엄마만 앉든가, 아빠만 앉든가, 이걸 말해달라는 거야. 너무 귀찮아. 그치? 이거 언제 다 따져? 아빠, 엄마, 엄마, 아빠, 아빠, 엄마, 아빠, 엄마, 엄마, 아빠. 언제 다 따지냐고. 복잡하잖아. 그럴 때 우리는 역발상. 하필 아이가 혼자 덩그러니 앉아있을 때를 찾아서 빼자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4자리 중에서 2자리를 골라서 엄마, 아빠를 먼저 앉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저 빈 의자 4자리에 앉는 경우에서는 4P2가 되는 거야. 근데 이 4P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아이를 혼자 외톨이 만드는 게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아빠, 엄마 여기 말고, 요 둘 중에 앉은 엄마, 아빠, 엄마 몇 가지? 2가지를 빼주자 이거지. 그러면 무조건 엄마, 아빠는 아이 옆에 최소 1명은 붙어 있을 거야. 떨어져 있을 때를 뺐으니까. 그래서 얘는 뭐가 나와? 10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얘네 둘이 곱한 얘는 몇 가지? 40가지가 답이 되겠지.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또 물어볼게요. 얘랑 똑같은 경우의 수를 갖는 건 아이가 어디 앉을 때일까요? 3번째. 그리고 4번째. 얘는 몇 세트가 나와요? 3세트. 그래서 120가지가 나와요. 그럼 제가 별표 2개 친 거 더하면 되니까 답은 192. 이렇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의외로 쉽죠? 막상 설명을 들으면 그냥 하나하나 따지면 되는데 이게 당장은 글도 너무 길고 하다 보니까 힘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지금 템포가 좀 피곤한 것 같으니 잠깐 빨리 좀 쉴게요.